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최근 목욕탕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무는 목욕탕의 환경은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중구의 한 목욕탕입니다.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6일과 27일 연이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8명을 넘어서자 방역당국은 이 목욕탕 상호를 공개하고 여탕 방문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확진자들 중에는 발목욕 등으로 목욕탕을 자주 이용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들의 동선 노출자로 파악된 100여 명에 대해서는 이미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집단 감염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선 최근 2주간 벌써 2곳의 목욕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두 집단 감염의 공통점은 모두 여탕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은 목욕탕에 더 오래 머무는 여성 이용자들의 경향이 집단 감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노출 시간이 길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으니까는 그만큼 위험도는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앞서 발생했던 목욕탕 집단 감염의 경우 최초 확진자가 목욕탕에 오래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 밀접 접촉에 장기간 노출되는 목욕탕이 집단 감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은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22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구의 한 목욕탕에서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6명이 됐고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옥교탕 관련 추가 확진자가 1명이 나와 누적 확진자가 44명이 됐습니다. 또 남구 유통매장과 스피치 강사 관련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울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079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3주간 편의점 1000여 곳을 상대로 밤 10시 이후 취식 금지와 야외 테이블과 의자 제공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공업고등학교와 한국은행 울산본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희용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와 교육청, 학교와 총동창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울산공업고등학교를 이전하고 학교 부지에는 울산시 산하 협회와 복지단체를 집중시키는 복합복지타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 울산본부를 중구혁신도시나 KTX 역세권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부족한 울산시 청사 공간으로 활용해 시민을 위한 복합 편의시설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신도 여객이 지역 버스 회사인 대우 여객에 양도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두 운송회사가 신청한 양수 양도 신고를 최종 수리했습니다. 시는 두 회사가 근로자 고용 승계 등의 문제를 두고 노조와 갈등을 겪었지만 노조의 요구에 따라 조건 없이 양수 양도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노조는 울산시가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신고서를 수리했다며 매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2021 부울경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이 어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박현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이상원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제 행사에서 부울경 세계시도가 경제공동체 원팀이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시도는 이번 결의를 통해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고 미래 신산업 공동 육성, 경제공동체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에 있는 울산초등학교가 여름방학 기간에도 방과후 학교 수업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대부분 코로나19 여파로 방과후 학교 수업이 중단됐는데 이 학교는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습니다. 울산초의 색다른 방과후 학교 수업은 2학기 개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중구 울산초등학교 요리 실습실입니다. 방과 후 학교 시간을 활용해 오이 피클 만들기 요리 수업이 한창입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오이를 용기에 담아 식초물을 부으면 맛있는 오이 피클이 완성됩니다. 학생들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요리 수업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집에서 못 만드는 거 방과후해서 만드니까 재밌어요. 또 다른 교실에서는 색다른 미술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스케치북 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필름지를 올려 그림을 그리는 필름지 표현 기법도 학생들에게 인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게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니까 거기 참여를 해보니까 친구들도 많고 재밌고 좋아요. 실내 체육관에서는 축구 교실과 음악 줄넘기 등 34개의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여름 방학 기간인데도 학부모들이 동의가 있었기에 방과후 학교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교생 1,1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방과후 학교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저학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회사에 가시고 나면 어쨌든 학생들을 학교에서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학교에서 준비를 잘 한다면 이제 방과후를 정상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수업 정원까지 축소하며 학생들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 울산초. 울산초는 30일 2학기 개학 이후에도 34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다른 학교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과 기초의원 23명이 어제 울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 복지와 노동, 그리고 균형 발전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 지역의 삶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요소를 꿰뚫고 있는 정세균 후보가 적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울산의 경제 발전과 제도약을 위해 그동안 가장 진정성 있게 노력해왔고 미래 울산 발전에 가장 큰 지원을 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울산 지역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울산 지역 학생 수는 14만 7,189명으로 지난해 14만 8,580명에 비해 9.5%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역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 수는 3,542명으로 지난해보다 7.8% 증가해 2012년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이던 울산 고래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취소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고래문화재단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끝에 축제 개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 고래축제는 지난 1995년 처음 시작된 이래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며 고래도시 울산을 상징하는 울산 대표 축제의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현대예술관과 JCN 울산중앙방송이 어제 공동으로 주최한 옥상달빛 콘서트의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을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 지사에 기부했습니다. 어제 현대예술관 1층 포토존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현대예술관 차주호 관장과 JCN 울산중앙방송 구본욱 부사장,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 지사 최종성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달된 기부금은 현대예술관과 JCN 울산중앙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옥상달빛 콘서트 티켓 판매 수익금 270여만 원으로 지역 내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광인 앵커의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은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이현동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네, 울산 지역의 모든 학교가 이번 2학기에는 전면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등교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울산교육청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침과 또 걱정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교육청 출입하는 이현동 차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장, 네. 중고등학교는 개학에 들어갔고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사 일정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중고등학교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대부분 개학을 했고 초등학교는 지난 23일 6곳을 시작으로 이번 주 40곳이 개학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 80여 개 학교도 오는 9월 1일까지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합니다. 중고등학교도 그렇겠지만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등교 수업이 더욱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많이 불안해하시죠? 네, 불안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실제 지난 23일 전면 등교를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이 학교는 학생 수가 1,500명에 달하는 과대학교여서 원격 수업 병행이 가능하지만 전면 등교를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의 의견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한 건데요. 네. 학부모님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대체로 등교 수업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아하. 델타 변이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도 학교의 방역 대책과 위생관리 등을 믿고 보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예. 2학기에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각각의 학생 일정 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단계까지는 전 학교가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 결선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2학기 초중고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유치원은 4단계까지 밀집도 적용해서 제외해 전면 등원을 합니다. 다만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학교나 학생 수 30명이 넘는 과밀학급 등은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 이상, 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가 가능합니다. 아하. 또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도 전면 원격 수업을 하지 않고 각급 학교별 밀집도를 반영해 등교 체제를 유지합니다. 예. 4단계가 돼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2분의 1 이하,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고등학교는 고3의 코로나19 2차 접종이 지난 20일쯤 마무리된 점을 고려해서 3분의 2 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예. 특히 거리두기 4단계에도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 특수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또 등교 수업 요구가 높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듣기에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져 있지만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울산시 교육청이 등교 수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이 같은 등교 수업 확대 방침은 학습 결손뿐만 아니라 네. 학생들의 정서적인 결핍과 그리고 사회성에 대한 부분, 또 교우관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교 수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기에 감염병 전문가들도 등교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게 중요하죠. 감염병 전문가들도 등교 수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이제 철저한 방역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 현장의 방역 대책 믿을만 한가요? 네, 믿을만 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일단 1학기 때도 그랬지만 2학기 때도 학교에 방역 자원봉사자가 대거 투입됩니다. 시교육청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방역 자원봉사자 1,800명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는 방역 등 필요한 상황을 추가로 조사해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하. 또 2학기 개학을 대비해 오는 9월 3일까지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학교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이나 학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예, 촘촘하게 계획이 있는데 이제 교실이나 복도에서의 방역 관리도 중요합니다만은 학생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밥 먹는 급식실 방역 대책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학생들이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곳이 바로 급식실인데요. 그렇죠. 예, 네. 운영 방법을 보완하고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는 식탁 칸막이를 설치하고 모든 자리에 앉을 수 있고 4단계에도 식탁 칸막이를 설치하고 한 칸 뛰어 앉아 식사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학년별, 반별 같은 시차 배식으로 학생 간 거리 두기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거리 두기 3, 4단계에서는 조리, 배식, 식사 시간을 단축하고 예.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단을 간소화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또 다만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방법은 학교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급식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또 급식실은 급식 전에 전체 소독을 하고 학생 접촉이 잦은 시설과 기구는 매일 청소하고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는 식사 전 손소독, 배식 대기 때 적정 간격 유지, 예. 식사 중 대화 자제 등 식사 지도를 강화하고 급식 종사자도 급식 과정에서 개인 위생과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 또 납품업체 배송 직원도 급식실 출입 때 반드시 마스크와 위생복을 착용하고 체온을 기록한 뒤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급식실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부모가 등교 수업을 원하고 있고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를 해소하자면 대면 수업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학기 본격적인 개학이 시작된 만큼 학교 방역 강화하고 교직원은 물론 가정에서도 학부모, 학생들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순조로운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구 강동의 공원에서 한 중년 남성이 골프 연습을 하는 사진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에서 옆에 아이들도 있었지만 골프공을 쳐 30m 이상 날렸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목격되며 우려를 낳고 있지만 피해자가 없을 경우 대부분 경범죄로만 처벌이 가능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소형 카메라와 장비 등을 이용해 사기 도박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북구의 한 사무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사무실 밖 차량에는 화투패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속칭 섰다 도박을 하려 했지만 미리 준비한 화투로 교체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같은 전과가 있는 한 명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이 태화강 어린 다슬기 방류 체험 행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체험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가족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달 11일부터 12일까지 범서읍 구영리 선바위교 아래에서 모두 4차례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 가족은 오는 30일부터 태화강 생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인원은 회당 50명으로 제한해 운영됩니다. 중구청이 내년 1월 중구 인물도서관 운영에 앞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사람책을 모집합니다. 사람책이란 한 명의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돼서 독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구 인물도서관은 사람책 목록을 보유, 게시하고 청소년들이 인물을 택해 대출 신청을 하면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해당 인물의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경제와 문화, 교육 등 지역의 대표 인물을 사람책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정치와 종교, 상업적 의도를 가진 인물은 제외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